총선을 불과 23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다시 한번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한 이종섭 호주대사와 언론인 테러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의 거취를 두고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젯밤 이 대사의 귀국과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대통령실이 반나절 만에 다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소환 요구도 없는데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일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 각을 세운 지 반나절 만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자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촉발됐던 윤한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당정 갈등이란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과한 해석 아니에요? 지금 당정 간에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 갈등 상황이나 의견이 부딪히거나 이럴 조짐을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이 대사 문제에 대해선 공수처로 공을 넘기고 있어 충돌까지는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때 황 수석 자진 사퇴 가닥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겨냥했다는 분석인데 다음 달 예정된 총선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을 노려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으로 비행 거리로 볼 때 계룡대나 전북 군산의 주한미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가지고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 민주주의 회의에서 인권 압박 등 하면은 결국은 북한은 핵능력 도달을 통해 가지고 강대강으로 맞서겠다. 군 당국은 다음 달 총선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 주요 일정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3개의 군사 정찰위성을 추가로 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다음 달 초 예정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맞춰 북한도 2번째 군사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오늘 오후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번엔 JTBC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허경영 씨의 종교시설로 알려진 하늘궁의 여성 신도들이 성추행 혐의로 허 씨를 집단 고소했습니다.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데 이들은 허 씨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하겠다며 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하늘궁입니다. 허경영 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신도들은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내고 50에서 100명씩 모였다고 했습니다. 허 씨가 이 치료를 받으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도 했습니다. 잡념이 생길 때 허갱이 해버리고 잠들 때까지 허갱이형을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면역 체계가 최고로 편안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한 신도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앞에 사람들을 모두가 또 그렇게 했고 그것을 에너지 치료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그것이 그런 식으로 행해지는가 보다. 처음엔 상담하듯이 시작했지만 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리 와라 하고 나중에 이제 무릎에 앉으라고 그러죠. 무릎에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안으라고 하고. 허 씨 측은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안수기도 정도의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이 외에도 22명으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허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범인을 쫓던 경찰이 남성의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또 60대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경비 초소 앞바닥엔 핏자국이 아직 선명합니다. 경비원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7시 20분쯤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이 60대 경비원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양손 급소는 피했다는 거고 16발을 뽑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경비원은 손을 다쳤고 남성은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6시간 만인 오후 1시 20분쯤 고양시 한 모텔에서 가해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 자택을 찾아갔더니 60대 여성 시신이 나왔습니다. 역시 흉기에 찔렸고 숨진 지 하루가 안 된 걸로 추정됩니다. 가해자의 전부인인데 동거하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어. 우리 그런 사람이 있었어? 경찰은 전부인을 살해한 뒤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우리 형사가 가서 탐문하다가 발견했으니까. 상해로 시작된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에게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전국 이탈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면허가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아 조직강화위원장입니다. 복지부는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는 4주 전인 지난달 말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겨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3월 초까지 당사자 의견을 접수했는데 박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약 한 달 뒤인 4월 15일자로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진료 차질과 직원 피해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을 두고 면허를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 기간이 몇 달 정도 걸리는데 이번엔 한 달 정도로 정부가 처분에 상당히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위원장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의사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지우고 나가라는 글을 올린 현직 의사를 최근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가 작성자임을 인정했다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올해 면허를 딴 의사로 전공이나 대학병원 소속도, 개원이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